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 얼굴이 옛날 얼굴 같지 않고 20년 뒤에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얼굴을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기프트 성형외과 유기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주변에 한 50, 60대 분들이 옛날에 했던 필러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성형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고 이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PD님 말씀대로 젊을 때 수술을 하고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중년 돼서 수술 결과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당장 어떻게 예뻐질까 그것만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얼굴에 따라서 성형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그걸 설명을 잘 해주는 경우들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좀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 과거의 성형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수술 때문에 중년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굉장히 많죠. 이제 많이 듣는 게 중년분들 중에는 그땐 진짜 예쁘고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되니까 모양이 이상해졌다, 고민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젊은 분들은 거의 상담 때 반대로 제가 지금 수술하면 2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중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당장 예뻐지고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예쁨이 20년 뒤에도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냐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도 50대 여성분이셨거든요. 외모에 관심이 많고 시술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20, 30대에 좀 다양한 시술을 많이 하셨던 분이셨고, 당시에는 본인도 만족하고 또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 얼굴이 옛날 얼굴 같지 않고, 그때는 누구도 20년 뒤에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를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성형도 건강한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인 변화, 1년, 2년 안의 변화가 아니라 예쁜 게 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얼굴이 다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 두께도 다르고, 또 앞으로 얼굴형에 따라 예측되는 노화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지금 코가 낮으니 무작정 높은 실리콘을 넣자,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내 피부가 버틸 수 있고 코끝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이지만 어떤 얼굴의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으실까요, 원장님?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술이 예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봤을 때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되게 한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게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적인 문제에 의한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피부가 좀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왜냐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줄기 때문에 모든 연부 조직이 중력 방향으로 다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연부 조직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던 뼈의 골격 자체도 흡수가 되고 뼈가 꺼져 내려가기 때문에 근육도 힘을 잃고 전체적인 얼굴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부학적 변화가 옛날 얼굴에 수술을 받았던 그 고정된 결과랑 충돌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넣었던 실리콘이 그걸 덮고 있는 피부가 얇아지는 거에 비해서 보형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비쳐 보이거나 아니면 되게 볼품없이 바짝 쫄아들어 보이는 그런 모양이 생기기도 하고, 흔히 우리 이제 필러 같은 거 옛날에 인디언 주름이나 팔자 채우려고 넣었던 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가 꺼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넣었던 필러나 이런 것들이 처지는 피부랑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히려 우리가 처진 피부를 좀 더 심하게 보이게 하거나 이상한 덩어리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쌍꺼풀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화려하고 높은 라인을 원했는데 나이가 들면 눈두덩이 지방도 빠지고 피부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겹주름이 생기거나 눈이 좀 쑥 꺼져 보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한 수술도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좀 어색해 보이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되는 수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중년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수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시 시술을 해서 복구가 되고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얇아질 수 있고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는데요. 예전에 오히려 노화에 대해서 고려를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 당시엔 좀 잘 어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금의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수술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재수술은 이런 불균형을 좀 바로잡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때, 30대 때 첫 수술을 할 때 20년, 30년 후에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얼굴이 늙어가는 방향이 좀 정해져 있어요.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은 떨어지고 연부 조직은 처지고 뼈는 조금씩 흡수돼서 작아지는데 이런 변화들을 좀 미리 알고 수술을 하면 그 흐름을 좀 버텨낼 수 있는 수술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필러 같은 시술도 당장은 예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처지면서 특히 이제 녹지 않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는 경우거나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제거가 아니면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이제 콜라겐 자가 생성을 유도하는 종류의 필러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녹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거를 조금씩 리터치하면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자체보다 앞으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미리 예측하는 디자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분들이 상담을 할 때 그냥 지금 당장 예쁘고 화려한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변화들을 좀 설계를 해서 상담을 평소에도 많이 하시나요? 맞아요. 사실 재수술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성형수술을. 그래서 그 확률을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간단하고 좀 자연스러운 재수술이 되게끔 처음에 세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 수술 분야에서 항상 약간 평생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코 수술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코끝이 떨어지거나 피부가 변형이 온 경우가 많은데 자가늑이나 기증락 같이 좀 튼튼한 재료로 구조를 세우고 피부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보형물을 사용하거나 이미 데미지가 있거나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자가 진피를 이용해서 피부를 좀 보강하는 수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덮어주는 수술이 해주면 복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 수술도 단순히 절개 쌍꺼풀에서 피부 딱 잘라내고 쌍꺼풀만 만들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눈 위에 안에 있는 지방은 눈 밑도 마찬가지지만 기능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 안에 눈에 여러 층들이 있거든요.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피부도 있는데 그 층들의 레이어를 잘 맞춰줘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꺼짐이나 눈썹, 이마, 처짐에 변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춰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미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눈밑 하안검이나 중안면 거상 같은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방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 자체를 좀 변형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처진 뺨이나 처진 고랑을 만드는 인대들을 확실히 좀 제거를 하고 처진 광대를 올려줘서 지방 밑에 꺼짐을 채워야지 단순히 지방을 빼거나 재배치만 해서는 금방 또 돌아오는 구조들이거든요. 70대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얼굴에 살이 좀 있는 편이셨어요. 눈 자체는 길고 꽤 예쁜 눈이셨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쌍꺼풀을 꽤 화려하게 이렇게 잡으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마부터 눈썹부터 모든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이 쌍꺼풀 선 위에 눈두덩이, 피부 두꺼운 것들이 좁아지면서 굉장히 볼록하게 보이고 우리가 쌍꺼풀이 나이가 들면서 처진다고 하잖아요. 눈을 덮는 피부도 처지지만 이 쌍꺼풀 자체 안에 있는 피부도 늘어나거든요. 쌍꺼풀이 더 부피가 많아 보이고 좀 늘어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쌍꺼풀을 다시 하거나 피부를 잘라서 쌍꺼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쌍꺼풀을 오히려 좀 낮춰줘야 돼요. 낮춰서 라인을 좀 얄쌍하게 만들고 그 위를 덮어주는 부분들은 이마 거상을 통해서 두껍게 부피감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좁아져서 좀 답답해 보이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줘야 좀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굴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을 많이 파괴하는 수술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수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뒤트임이거든요. 대부분은 지금 이제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립된 수술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제일 문제가 적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트임은 정말 원장님들마다 수술 방법도 다르고 아직 뭔가 이 정도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잘 유지된다라는 수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눈의 인대를 조금 끊어야 되는 수술이라 저는 과하게 하는 걸 추천하진 않고요. 과하게 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눈꼬리도 이 톤이 약해져서 더 내려와요.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 보면 눈 항상 시려하시거나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적정량 안에서 하는 게 좋고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형수술로 이제 당장의 외모 개선도 좋은데 상담 초기부터 이분이 어떤 표정을 많이 짓는지, 얼굴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피부 두께나 지방량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려지고 다시 예쁘게 돌아가려면 중년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단 이제 젊어지려고 하는 수술이 예전의 수술 결과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결과가 나빠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상담할 때 제가 되게 많이 듣는 게 젊은 분들인데 지금 절개로 수술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절개로 하면 20년, 30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수술해서 20년, 30년 뒤에 똑같이 보이려면 진짜 소세지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예쁜 라인을 하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걷어내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어렸을 때 예쁜 라인이 드러날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바를 좀 잘 듣고 현재 갖는 수술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를 좀 잘 설명드리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가끔 거울 볼 때마다 슬플 때가 있는데 노화는 예외 없이 오는 것 같고 피부나 지방이나 뭐 뼈나 모든 구조는 좀 서서히 변해요. 그래서 딱 이제 단 한 번의 성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를 20년 동안 좀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단순한 변신이 아니라 얼굴에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예쁨을 좀 오래 지켜가고 싶다면은 평생의 전략에 담긴 성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얼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라도 좀 편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로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